오랜만에 또 모셔서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준혁 민주당 의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제가 오셔서 너무나. 저는 좀 매주 오고 싶은데 좀 매주 좀 불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주 모셔서 예. 말씀을 좀 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제 궁금한 게 있으니까 네. 어제 이제 합당 관련해서 의총이 있었어요. 네네. 12시 넘어서까지 진행이 되는 모습을 저희가 이제 생중계를 하면서 쭉 네. 지켜봤는데 의총 분위기가 좀 어땠는지 이것도 좀 먼저 여쭙고 싶네요. 굉장히 좀 차분했죠. 차분했어요. 예, 굉장히 차분했고 긴장감은 굉장히 높았고요. 어. 예, 그래서 뭔가 이제 의원들끼리 좀 굉장히 좀 자제하는 분위기이면서 또 나름의 발언도 네. 굉장히 신중하게 하고 감정 같은 것들이 이렇게 좀 올라가서 네. 상대방에게 좀 상처를 주거나 그러지 않으려고 굉장히 좀 조절하면서 이렇게 앉아 있고 또 발언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였었습니다. 예. 의원님도 발언하셨나요? 아니면 저는 좀 들으셨습니까? 발언을 좀 하려고 했는데 네. 옆에서 부승찬 의원이 형 빨리 나가서 얘기하기로 했는데 제 또 친구가 김영진 우리 삼선 의원님께서 아. 100% 발언할 거라고 예상을 했고 그래서 뭐 우리 저 김영진 의원 발언할 텐데 네. 내가 또 반대 발언하는 게 그렇고 하니 나는 이번 타임에는 네. 한판 좀 쉬고 좀 잘 보겠다. 그런데 이제 뭐 그 사이에 제가 계속 일관되게 네. 합당 문제에 대해서는 좀 뭐 지방선거 이후로 해야 된다. 예. 이렇게 계속 이야기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발언하지 않아도 다 아는 상황이어서 예, 저는 좀 차분하게 있었습니다. 차분하게 경청을 하셨군요. 근데 결국에는 정리된 그 의총 결과로 보면은 이거 당장 이제 논의 합당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정리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지방선거 전에는 어렵다. 예. 실제로 지방선거 전에 그 하는 것이 되게 좀 무리한 상황이고요. 뭐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지역구에 계시는 의원님들도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네. 예전에는 그 나름 지방선거 관련해서 지역위원장들이 갖고 있는 전략공천 목도 있고 네. 또 어느 정도 선에서 지역위원장들이 이렇게 협의가 가능했었는데 정청래 대표님이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이제 뭐 사무 원칙해서 절대 컷오프 없다. 모든 네. 사람들이 다 경선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이 예전에 비해서 저희 지역은 뭐 2배 이상 예, 늘었죠. 아마 전 지역이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분들이 다 이미 각 도당 또 시당에 예비 후보 등록 이제 신청을 다 한 이제, 상태에서 조국혁신당과 이제 합당을 하게 됐을 때 그 지역의 이제 출마 예정자분들과 또 다른 이제 그런 경선이라든가 이런 단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또 뭐 말은 안 했지만 네. 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지분 나누기 같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제 초선 의원들 그 처음에 간담회를 할 때 네, 정청래 여러 대표와. 차례 이제 아니 정청래 대표 이전에 모였을 때. 이제 예. 저희끼리 이제 간담회를 할 때도 합당을 지지했던 이제 우리 정청래 대표님과 함께하는 초선 의원께서도 뭐 지분 나누기는 존재한다. 어쩔 네.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였거든요.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은 어느 특정 지역들이 다 준비를 했는데 그 민주당 후보들이 빠지게 됐을 때 네. 과연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실제로 이제 지방선거 이전에 합당 논의는 좀 어렵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원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제 당원들 또 출마 네. 예정자들의 공통된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쉽지 않았다고 보여지는 그게 거죠. 쉽지 않았다. 근데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지방선거는 어떻게 보면 현역 의원들의 좀 파워가 발휘되는 그런 선거기 때문에 그런 기득권을 놓지 않기 위해서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고 이건 좀 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네. 우리 초선 의원들 중에 오늘 뭐 이 얘기가 처음 나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 지역위원장 다 반납하자 이런 의견들이 상당히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아니 이번 지방선거에 네. 지역위원장의 권한이 어디 있습니까? 지역위원장들이 권한이 어디 있어요? 지역위원장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요? 그럼요. 지역위원장이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이번에 다 신청하고 다 그 예비 후보자 검증위원회 그리고 공관위원회에서 다 하고 지역위원장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네. 지역위원장들이 어떤 권한 행사도 할 수 없는데 지역위원장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합당을 반대했다라고 하는 말 자체는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네. 그것이 4년 전에 지방선거의 상황이었다고 한다면은 그런 내용이 가능했겠지만 지금은 뭐 전혀 없어요. 저도 그래서 제가 정청래 대표한테 식사하면서 네. 내가 오랫동안 준비해 왔던 후보들이 있었다. 어. 그런데 그 후보들이 지금 이렇게 그 전략 공천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려서 결국은 출마를 못하게 됐다. 어느 부처에 있는 아주 괜찮은 고위 공무원이었는데 이제 그 어느 정도 선에서 나오게 해서 정말 지역구에서 좀 출마하게 하려고 다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좋은 인재라고 생각을 너무 했어. 좋은 인재였죠. 예. 근데 끝내 못했죠. 예.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지방선거 앞두고 합당 논의하는 것 자체가 민주당 이 입장에서도 좀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고 좋지 않은 선거에서도.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합당을 뭐 충분히 할 수도 있죠. 있겠지만 그런데 그것이 어떤 지분 나누기적 개념 같은 게 만약에 조금이라도 등장을 하게 되면 네. 그 파열음들이 어느 일부 지역에서라도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보수 언론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이제 침소봉대하는 과정에서 네. 엄청난 핫 이슈로 만들어내고 결국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이렇게 밥그릇 싸움을 한다. 이런 이 소위 말하는 가짜 뉴스를 실제로 엄청나게 생산을 하면서 지방선거 분위기를 저는 흐릴 수 있다. 그렇게 됐을 때 오히려 더 의미 있게 승리할 수 있는데 네. 그것이 더 약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한다. 아하. 물론 제 생각이 틀릴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저같이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했다. 그래서 그런 의원들의 의견 또 당원들의 의견 이게 이제 반영이 돼가지고 어제 최고위를 거쳐서 합당 논의 지방선거 이후로 하기로 그렇죠. 결정이 됐습니다. 예. 그거는 잘 된 결정이다. 이렇게. 뭐 저는 합리적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잘됐다 잘못됐다의 개념이 아니라 굉장히 오랫동안 좀 고심하고 특히나 뭐 또 우리 정청래 대표님도 네. 뭐 저는 뭐 합당에 반대했던 사람이지만 정청래 대표님이 초선부터 시작해서 중진 의원들까지 네, 다 많은 만났죠. 의원님들과 다 대화를 나누고 또 경청해 주시고 네. 또 그 과정에서 최고위원회에서 사실 좀 불편한 목소리들도 많이 있었는데 네. 그걸 잘 참아 주시면서 이렇게 합리적 결정을 이렇게 논의하고 결정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저는 그런 부분들이 향후 조국혁신당과 이런 선거 정책 연대 과정에서도 어떤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일단락이 됐습니다. 됐고 사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이제 발언 이것도 네. 좀 눈여겨 볼 수밖에 없는데 웬만하면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다면서 국회 입법 속도를 좀 내달라고 부탁을 했어. 이 발언. 두 번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벌써 입법 속도 늦는다라고 하는 거는 참 굉장히 답답하셨겠죠. 제가 봐도 특히나 뭐 민생 법안과 관련된 내용과 더불어서 국정과제 입법이 핵심 내용 아니겠습니까? 100대 국정과제가 있는데 그 100대 국정과제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부 입법이든 아니면 국회 입법이든 법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지금 뭐 사실은 국민의힘에 이런 민생 법안 처리를 안 하겠다라고 하는 태업이죠, 일종의. 예. 근데 그 태업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설득해서 국회 본회의장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되죠. 법사위 안에서도 먼저 법안을 정리하고 또 본회의 안으로 오게 해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에 대한 또 내부적인 이런 그 잘못된 뭐 알력이라면 알력일 수 있는데 네. 이런 내부 논쟁이 길어지면서 제대로 된 입법 활동을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전 토로하셨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이제 그런 대통령의 이런 발언들이 뭐 그냥 개인 이재명 대통령이 한 것이 아니라 국가수반 이재명 대통령이자 전직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셨던 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상당히 진중하게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또 그걸 진중하게 받아들여서 네. 어제 나름의 어떤 합리적 결정들도 이렇게 하는데 일종의 좀 외곽에 멀리 불어오는 바람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는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해왔던 입법의 시간이 될 수 있어야 된다. 예. 어떻게 뒷받침할지 여당의 행보를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가운데 지금 민주당 70명의 의원들이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지금 보도가 막 되면서 난 진짜 알려졌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그 반청 모임? 예, 그렇게 예. 이제 보도하는 언론이 그래서 있더라고요. 난 또 그 반청 모임이라고 해서 반청나라 모임인가? 예, 사실 뭐 전혀 아니고요. 네. 내용은 진실은 좀 이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이제 완전히 중지해야 된다. 그리고 기소 중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민주당 의원들이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건 너무 당연한 것이고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해야 된다. 네. 뭐 이런 식의 그 말도 안 되는 내용들. 이건 헌법에 위반되는 주장하더라고요. 내용들을 막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예 좀 확고하게 좀 다지자라고 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당대표 시절 또 그 이전부터 대장동 문제와 관련해서 변호인으로 활동했던 이건태 의원이 네. 관련해서 우리가 기자회견을 좀 하자. 그리고 그런 걸 이제 주도하는 모임을 하자라고 해서 네. 민주당 의원들 전체에게 다 연락하고 그 중에서 그걸 이제 보신 분들도 계시고 못 보신 분들도 계시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저도 조금 그 첫날 바로 신청 못 했어요. 한 2, 3일 지나가지고 그리고 나서 보니까 너무 일정이 많아가지고 우리 의원 전체 올라온 방에 그걸 이제 제대로 못 보다 보면, 받고 네. 또 친전 온 것도 제대로 못 봐서 네. 뒤늦게 이제 하게 됐는데 뭐 그런 과정에서 빨리 한 분과 늦게 한 분들이 좀 있을 것 같고 그걸 또 너무 일정이 많으셔서 못 본 분들도 계실 거라고 전 보여지는데 네. 이거는 철저하게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법적 문제에 대한 것이지 이것이 무슨 뭐 반 정청래 대표 모임이다 이런 건 아니고 저는 보수 기득권 언론이 뭔가 부절과 갈등을 조장해야만이 예. 이게 저 조회수가 좀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제 그런 정도로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다. 반청 모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그런 프레임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아니, 네. 아니 사실이니까. 사실이니까. 제가 무슨 뭐 여기서 뭘 이렇게 왜곡하거나 포장하거나 애둘러 이야기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사실. 사실이 아니니까 뭐 그게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이 사건 공소 취소 당연히 이제 해야 되는 것이고 예. 이게 안 되고 있던 게 문제가 있다. 이걸 계속 강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의원들 또 함께하겠다. 이 그럼요. 차원. 예, 저희는 사실은 그 이전부터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 이전부터 하려고 했는데 우리 대통령님이나 이제 대통령님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이 네. 이게 대통령님과 관련된 내용인데 괜히 이런 걸 이제 이야기하면 그 또 국민들한테 오해가 사거나 예. 보수 언론이 또 공격할 수 있으니까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계속 이렇게 잘 안 하고 있었던 건데 예. 최근에 도를 넘잖아요, 그죠? 도를 넘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겠다, 좀 강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가졌던 거죠. 네. 그래서 함께 한 목소리를 낸다라는 거. 이거 이제 보도를 보고 반청 모임이 만들어졌네 이렇게 하신 분들은 오늘 의원님의 말씀을 듣고 이거 언론에서 이거 좀 마사지해서 보도할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걸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예, 사람들의 그 순수함과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그렇게 호도하는 것이 네. 과연 올바른 언론이냐? 저는 좀 동아일보가 이번에 정말 반성을 많이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반성을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적을 해 드리고 자, 그러니까 지금 현안이 너무 많아요. 현안이 많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제 국민들께서 걱정하는 게 사법부 문제도 예. 오늘 정청희 대표도 조희대 사법부 비판하는 얘기를 했지만은 사법부를 믿을 수 없다라는 불신이 지금까지 이렇게 팽배했던 적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문제거든요, 이거. 계속 이제 재판 결과 나올 텐데. 저는 최근에 들어오는 드는 생각이 요즘 그 인혁당 사건에서
그 대법원에서 사형 판결 내리고 8시간 만에 사형 집행했던 그 순간이 자주 떠오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법부가 갖고 있는 힘들이 네. 검찰 집단이 갖고 있는 힘보다 더 큰 거예요. 이 사법부 분들이 대부분 판사 분들이 좀 온순하고 되게 점잖고 이렇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그들이 내리는 이 사법부 판결이 사람의 목숨을 좌지우지하는 거거든요. 네. 물론 그 정의로운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러나 세속에 물들어 있는 분들도 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사법부가 이렇게 신뢰를 못 받고 있는 거, 조희대 사법부가 자정작용도 필요하겠지만은 이걸 국회에서 우리 국민들의 이 목소리, 그러니까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에서 이걸 또 어떻게 통제하느냐, 이것도 중요해 보이고. 중요하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그 김건희 재판과 관련해서 전 검사 김상민에 대해서 이우환 그 작가의 그림 1억 4천만 원이었나? 예, 맞아요. 그 1억 4천만 그림을 원. 주고 소위 말해서 자리를 달라고 한 그 청탁 내용이 무죄 난 거.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김혜성의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국민 누구나 절대 받아들일 수 있는 측면이 아닙니다. 그건 인사청탁한 거 분명한 사실인 거죠. 그것을 뭐 증거가 부족하다 어쩌다라고 하는 논리로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이렇게 한 부분들 보면서 네. 아 사법개혁이 반드시 필요하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제 법 왜곡죄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하게 나갈 필요가 있겠다. 지금 실제로다가 사법부에 있는 판사들이 잘못된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징계나 물론 네. 뭐 내부에서 징계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그것까지 세부적으로 알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겉으로 드러났을 때 그 잘못된 판결을 내리고도 그 사람이 사과를 한다거나 아니면 스스로 옷을 벗는다거나 아니면 그 이후에 나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가 변호인 등록도 안 한다던가 정치인들 보십시오. 잘못하게 되면 영원히 정치를 못하고 그렇죠. 패가 망신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사법부에 계신 분들이 어떤 잘못된 판결 그것도 사람을 갖다가 아주 실질적으로 살인에 가까운 그러니까 겉으로 사람이 살아있지만 실질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사과도 하지 않고 그 세계에서 네. 계속해서 변호인 이름으로 돈을 벌면서 이 사회의 기득권으로 살아가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이냐 그것이 정의로운 일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땅히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고 네. 그것에 대해서 우리 입법부에서 그 사법부가 잘못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내는 역할은 당연히 해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국민적 동의가 매우 크고 있어요. 물론 기득권들의 반대는 크죠. 왜 그러느냐. 그 기득권들은 검찰 권력과 사법부의 권력을 통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금까지 이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해방 이후에 지금까지 있어 왔던 이 온갖 잘못된 내용들을 우리 후대들에게 계속 주어야 되느냐? 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2대 국회가 힘이 들더라도 네. 또 어떤 질타가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제 그 의지 아마 이제 국민들께서 이번 국회가 정말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면서 네. 이런 언급하신 이런 현안들을 정리하길 바라고 계실 텐데 국회 입법 과정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19일 예정된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 예. 중계 또 된다고 글쎄 조금 나왔어요. 아까 보니까 중계 중계. 허가 났더라고요. 그 주기현 판사 지금 이제 사법부의 판단이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서 물론 특검의 수사 능력도 도마에 오르기도 했지만 어쨌든 사법부가 국민의 법감정이나 생각과 좀 동떨어져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필 또 주기현 판사가 윤석열에 대한 1심 선고를 하기 때문에 이것도 불안해요. 근데 저는 예. 개인적으로는 예. 이번 판결만큼은 지기현 판사가 꼼수를 부릴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요. 예, 그 뭐 온갖 꼼수를 다 부리겠지만, 네. 자 만약에 지기현 판사가 지난번 특검이
사형 구형을 내렸어요. 그죠? 네. 사형을 부렸는데 만약에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는 있겠으나 이 선고 내용을 무죄로 선고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네. 헌법재판소에서의 어떤 판결과 그 앞에 있었던 판결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이것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내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지기현 판사가 앞에 판례들을 무시하고 이것이 내란이 아니다라고 해서 무죄 판결을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사법부 전체에 대한 불신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걷잡을 수 없는 네. 혁명적 단계까지 갈 수 있다. 예, 그래서 이거 온갖 그러니까 지난번 뭐 서부지방법원의 난동 사건 이것과 달리 어떤 폭력적인 행동을 통해서 물리적으로 대법원이라든가 아니면 뭐 고등법원, 지방법원에 대한 파괴적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지식인 사회뿐만이 아니라 일반 서민 대중들에 이르기까지 네. 저는 3.1 만세 혁명처럼 전 국민이 다 걸기할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선고고 어떻게 보면 많은 국민들께서 사법부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 전체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할 수 있는 중요한 판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주기현 판사가 뭐 진짜 무죄를 선고하거나 뭐 이런 돌출 행동은 안 할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조마조마해요. 그래도. 아니 이 판결은 예. 저는 세계가 주목하는 판결입니다. 이게 단순하게 그 한 인간 네. 윤석열에 대한 선고가 아니라 음. 이것은 전 세계 사람들이 이날 시청을 하고 이 선고 내용이 네. 한국의 민주주의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민주주의 여기에 더해서 지금 제3세계들의 독재 국가들이 한두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 이 나라에서 수많은 민주 시민들의 어떤 그 저항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수많은 전 세계의 그 저항가들 행동하는 분들이 다 이 판결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판결이에요. 세계의 예, 판결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기현 판사가 이 세계의 판결에 대한 그 짓누름 같은 것이 존재할 것이고 그래서 절대 경거망동하지 못할 것이다. 만약에 지기현 판사가 이 판결을 무죄 판결 내리고 네. 탬버린 들고 노래방에 가는 순간 그 순간 예, 엄청난 저항이 올 것이다. 그래요. 자, 경고를 하셨습니다. 이게 아마 이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실 것 같아요. 예. 세계의 판결 우리 다 지켜보고 있다. 생중계가 된다라는 속보 저희가 이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 아까 이제 최고위를 보니까 대표와 최고위원들 손을 잡고 네. 인사하면서 함께. 아니 상당히 저도 됐다. 좀 예. 저기 대기하면서 보셨어요? 봤는데 예. 저는 이게 민주당의 저력이다. 아, 그러니까 그 얼마 전까지 좀 날카로운 언행들이 좀 있어 왔지 않습니까? 저도 좀 그때 보면서 막 제 가슴이 찔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그 발언들과 또 대화 나누고 행동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야 역시 민주당이다. 국내임에서는 상상이 안 가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또 저렇게 국민의힘에서는. 또 무마하고 서로 다독거리고 예. 이 속에서 또 새로운 대안을 찾는 모습들 저는 이것이 민주당의 모습이고 또 수많은 당원들이 이를 보면서 네. 이제 어제까지 또 감정들을 드러낸 날카로운 이제 문자들을 좀 보냈는데 네. 저도 많은 상처를 좀 받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은 좀 더 대승적 차원에서 당의 발전과 나라의 발전을 위한 네. 그런 격려의 문자를 서로 나누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요. 예, 의원들 이제 대화방 거기서도 좀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뭐 대화방에서? 오늘 뭐 상당히 좋고요. 괜찮습니까? 어제부터 좋았습니다. 어제부터 좋았어요. 예. 그래요. 자, 이제는 정말 여당의 역할을 잘 해주길 바란다. 이런 목소리가 나올 것 같고 또 오늘 최고위를 정말 보니까 이제 다 봉합이 되고 수습이 되고 예. 이제는 하나가 돼서 잘 해 나가겠구나. 이런 뭐 안심도 하실 것 같아요. 국민들께서. 좀 자신감이 있고요. 네. 근데 또 이제 약간 뭐 걱정도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아침에 그 발표난 거에서 이제 조국혁신당과
그런 그 합당 이제 추진 기구를 만들고 조금 전에 이제 조국 대표 기자회견도 제가 지금 다 듣고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조금 더 그 논의하는 과정에서 좀 상처가 좀 없어야 될 것이고 선거 정책 연대라고 하는 것이 또 그 과정에서 약간의 좀 다툼도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우리 쪽 사람을 더 많이 이렇게 그 좀 내보내려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죠? 이 옛말에 그런 게 있잖아요. 손이 팔이 안으로 굽는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더 열려 있는 과정에서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선거 연대가 좀 네. 필요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전 뭐 조금 더 어려움은 있을 수 있겠으나 잘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좀 마음을 놔도 된다. 이제는 뭐 어떻게 보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제 정말 시작이 됐다. 아니, 전 마음을 놓자는 게 전혀 그래요? 아니고요. 예. 마음을 놓게 되면 지방선거 과정에서 우리가 흐트러질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물론 우리 내부에서의 마음은 놓을 수 있지만 네. 그러나 국민의힘과 싸워서 많은 지방선거에 당선자들을 내서 네. 하다못해 TK 지역에서도 우리가 3분의 1 정도를 얻어와야만이 안정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다. 실제로 그 12.3 내란 계엄의 종식은 이번 지방선거에 달려 있다. 그래서 지방선거의 승리야말로 네. 내란 종식을 완결하는 것이다. 그래서 절대로 긴장을 서로에 대한 배려는 하되 긴장을 놓아서는 안 된다. 게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중요한 시점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지방선거 결과 너무나 중요하다. 예.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말씀을 나눠봤었는데 이 장생탄광 네네. 스몰 사고 현장 이번에 의원님께서 현장 예, 다녀왔습니다. 예. 아우, 비가 막 너무 많이 와가지고, 예, 또 저희들 맨 앞에 있느냐고, 뭐 우산도 못 쓰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비 다 비 많이 맞았습니다. 예. 그래요. 추도식이 2월 7일에 있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보니까 이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이 언급 또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와의 이 발언 그 대화를 통해 가지고 이 사안이 어떻게 보면은 잘 이제 풀릴 거로 생각이 되는데 의원님이 이 과정에서 역할을 좀 많이 하셨다고 저도 들었어요. 뭐 역할을 많이 한 건 아니고 이제 네. 역사 공부한 사람 입장이기 때문에 장생탄광의 문제를 좀 잘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장생탄광에 대해서 이제 어떤 뭐 진상 규명도 해야 하고 네. 또 유골도 이제 잘 수습해야 하고 DNA 분석을 통해서 또 그 가족들 품으로 돌려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일찍부터 제가 이야기를 했고 네. 또 그 관련돼서 이제 대통령님한테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 한일 양국의 의제를 만든 건 뭐 100% 대통령님의 결단이시고요. 이번에 이제 그 정부에서도 그 DNA 분석과 관련해서 네. 정부가 온 노력을 다하겠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저는 뭐 제가 현장에 가서도 그렇게 인터뷰를 좀 했었습니다. 이번에 빨리 정부 차원에서 한일 양국 차원에서 단일 기구를 좀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관련된 이제 예산을 지원해서 일을 해야 되고 여기에 더해서 하나 중요한 것은 북에서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이제 북한 지역이죠, 그죠? 그쪽 지역에서 오셨다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북 관계가 지금 많이 닫혀 있긴 하지만 이 문제는 인도적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북에다가 이야기해서 그 관련된 명단은 다 있습니다. 그때 돌아가신 분들, 그분들의 가족들 DNA 검사를 해서 유골들이 만약에 북한에 계셨던 분의 유골이다 싶으면 이것을 돌려주는 일까지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단순하게 행안부의 문제만이 아니라 통일부하고 또 여러 해외 기관들 같이 네.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거. 이걸 통해서 남북의 화해 협력의 기초도 함께 그럴 수 닦았으면 있겠네요. 좋겠다. 이것까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 해저 있는 유해를 수습하고 또 우리 이제 대한민국 한국 내 유가족과 DNA를 대조하는 과정 이게 상당도 비용도 들고 그렇죠. 과정도 계속해서 이어져야 될 것 같은데 국회에서의 할 수 있는 역할 이런 게 또 있습니까? 저희들은 이제 그 관련해서 제가 이번에 특별법을 또 올렸습니다. 그래서 유해 그 발굴과 봉안에 네. 대한 특별법을 올렸고 이런 특별법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예산을 확보하고 조직을 만드는데 기반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김영배 외통이 이제 간사님한테 이 특별법 좀 빨리 상정해서 통과시켜 달라. 네. 그래야지 이제 본회의에 올라가서 이제
이게 통과가 되게 되면 어떤 예산 확보할 수 있는 이제 근거가 마련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입법부에서도 열심히 돕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사안 저희가 계속해서 한번 팔로우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 효창공원, 네네. 공원화 예. 거기다가 북한산 독립지사 묘역까지 통합 관리해 네. 이런 주장도 하셨더라고요. 예.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효창공원은 뭐 잘 아시다시피 백범 김구 선생님 묘역이 있었던 곳이 지금도 계시는 네. 곳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국립묘지 현충원과 동일한 지위를 얻게 이번에 이제 국가보훈부가 이제 추진을 하고 네.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북한산에 가면은 이제 그 수유리하고 우이동 일대 자락에 네. 독립 그 운동가들 묘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준열사, 뭐 심산 김창숙 선생님, 예. 또 이시영 선생, 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 정말 위대한 독립운동가들인데 이분들의 묘소도 국립묘지 현충 같은 격으로다가 격상을 시켜서 그래서 통합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분들의 어떤 그 묘역을 제대로 정부 차원에서 관리를 좀 못하고 있거든요. 아니 정말 이준열사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분 아닙니까? 해공 신익희 선생 한 번도 변절한 적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이시영 선생님은 그 너무나 잘 알려진 이회영의 6형제 중에 마지막 형제. 이회영 선생의 그 제가 얼마 전에 북경에 가서 이육사 선생님 그 돌아가신 현장 그리고 이회영 선생이 마지막에 계시다 체포돼서 여순 감옥 가게 된 그 현장 다 다녀왔어요. 예, 왜 이런 데를 다 다녀왔고 왜 이곳에 대해서 국립 묘역화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 한국 사회의 갈등이 말입니다. 네. 지금 일제 강점기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친일파들이 아직까지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실적 단죄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람들을 뭐 재산을 뺏거나 감옥을 보내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대신에 과거에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에 대해서 현양사업, 제대로 된 현양사업을 통해서 바로 민족정신을 다시 회복시키고 이 민족정신이야말로 민주화의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날로 극우화되어가는 이 어린이 청소년들을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게 만드는 것은 네. 바로 올바른 역사 정신을 그들에게 알리는 길이고 올바른 역사 정신을 알리기 위해서는 바로 이 정말 독립운동을 위해서 애쓰다 돌아가신 이 분들을 갖다 제대로 기리는 일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해방이 된 지 80년이 지나는 과정에서도 여태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렇죠. 것이 가슴 아픈 일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을 해야 된다. 지금이 때다. 지금이. 이재명 정부 때가 때다. 과거에는 용기가 없었지만 이재명 정부 때는 반드시 이 일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아, 이거 저희가 이 부분은 상당히 잘 이제 몰랐던 부분이고 신경 안 썼던 부분인데 예. 여기까지 의원님께서 강하게 주장하면서 이게 또 잘 풀려가겠죠? 이재명 정부 안에서 어떻습니까? 공감대가 좀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만들어지고 있고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그 의원 시절에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만들자고 이렇게 법안도 올리셨던 분이십니다. 네. 실제로 민족 문제에 대한 굉장히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갖고 계신 분이고요. 이재명 정부 체제하에서 이 일 하지 못하면 네. 우리 정치 그만둬야죠. 예. 알겠습니다. 그 마음, 그 의지 저희가 확인해 보겠고요. 오늘 의원님 말씀 너무나 잘 들었고 끝으로 못다한 말씀 있으면 듣고 오늘 예, 마무리해 제가 보겠습니다. 그 잠시 후에 11시부터 예. 유신 시대에 피해를 입으신 많은 분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합니다. 예. 유신 시대를 제대로 바로 잡아야 된다. 그리고 유신 시대에 입었던 많은 피해자분들에 대한 국가 배상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유신의 어떤 그 권력들이 현재 윤석열 정부까지 그대로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는 일 지금 해야 되는데 우리 많은 국민들이 함께 좀 잘 지켜봐 주시고 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자주 불러주시는 거 아시죠? 예. 또 뵙겠습니다. 예, 예. 네, 김준혁 민주당 의원과 함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